특수 상대성 이론은 한계가 있다고. 무슨 한계가 있어? 그치? 내가, 관찰자가 또는 나의 상대방이 나랑 같이 등속 운동하거나 정지돼 있거나 너 정지 나 등속 아니면 나 등속 너도 등속.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등속이거나 정지돼 있을 때는 내가 잘 설명이 되는데 가속 운동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야? 가속 운동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이론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물리적 이론들이.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단어는 설명해 줄게. 이 얘기를 할 거야. 첫 번째. 관성 좌표계, 과속 좌표계. 좌표계라는 건 무슨 뜻이야? 관찰자. 관성 좌표계는 뭐야? 관성에 있다 내가 얘기할 거야. 관성 좌표계라는 건 뭐야? 외력을 받지 않는 관찰자의 좌표계야. 그러니까 외력을 안 받으려면 뭐 돼야 돼? 지가 정지 또는 등속 운동하고 있는 애의 좌표계야. 그럼 가속 좌표계는 뭐야? 외부로부터 어떤 힘을 받고 있는 관찰자. 우리는 외부로부터 힘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속도가 변하겠지.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고 있는 관찰자. 됐니? 그러니까 내가 속도가 변하는 관찰자를 가속 좌표계라고 그러고 지가 정지 또는 등속되어 있는 걸 갖다 뭐라 그래? 관성 좌표계에서 관찰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은 뭐 되게 쉬운 거야. 아, 관성 좌표계에서 봤어. 아, 정지된 놈이 봤어. 가속 좌표계에서 봤어. 움직이고 있는 놈이 봤어. 이렇게 뜻이야. 됐죠? 관성력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하려고 그러는 거야. 관성력, 관성력의 크기, 가속도 여기서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 보자. 지금 너희들 중에 관성력이 뭐지? 연아야, 관성력 뭐야? 인싸 관성력 뭐야? 내가 할게. 자, 봐. 관성력을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관성력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돼야 되는 거야. 관성력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관성력은 힘이야. 근데 어떤 힘인지 봐. 뉴턴은 제일 위대한 게 뭐지? 운동의 제2법칙이야. 그럼 뉴턴이 뭐라 그랬냐면 운동의 제2법칙이 뭐야? 우리가 배우고 있는 F는 mh. 이걸 말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물체에 뭘 가하면? 힘을 가하면 무엇이 변하더라? 그 물체의 질량에 대하여 속도가 변하더라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빼먹어서 그런 거지. 다시 할게. 뉴턴의 제2법칙은 뭐냐면 모든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힘의 방향으로 속도가 변하더라는 거야. 아니, 당연한 거지. 내가 얘를 놓으면 됐니? 이 아랫방향으로 속도가 변하는 거지. 왜? 아랫방향으로 뭐가 되니까 그래? 힘을 받으니까.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힘의 방향 이거를 가속도의 방향이라고 했던 거잖아. 알겠니?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에서 가속도의 방향을 구하라 그랬어. 가속도의 방향을 구하라 그랬어. 가속도의 방향을 구하라 그랬어. 힘의 방향 구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 옛날에 풀었어. 내가 가르쳐 준 거지. 내가 물체를 포물선으로 이렇게 집어 던졌지. 됐니? 그럼 얘가 포물선 운동하는 동안에 가속도의 방향은 변했다 안 변했다? 답은 힘의 방향은 변했다 안 변했다? 그게 답이잖아. 그게 운동의 제2법칙의 정의란 말이야. 얘는 지금 힘을 중력 방향으로만 바뀌니까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A에 있던 얘가 B에 있던 얘가 C에 있던 간에 가속도 운동을 하지. 그럼 가속도의 방향은 모르지 나도. 그러니까 뭘 대답해야 돼? 힘의 방향으로 대입했잖아. 그럼 얘네들은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여기 있던 다 중력만 받을 거 아니야. 알겠네? 그러니까 힘의 방향 변해서 안 변해서? 안 변했잖아. 이거 있잖아. 됐니? 얘 분필이 올라갔다 내려왔지. 가속도의 방향 변해서 안 변해서? 안 변했죠. 올라갈 때도 중력, 내려올 때도 중력이잖아. 그게 운동의 대표적인 무슨 법칙이야? 제2법칙이라고. 알겠니? 근데 뉴턴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단 말이야. 그래서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지. 이건 내가 고1 때 내가 가르치는 거야. 근데 여기 고1 때 선생님한테 안 배운 애들이 있어서
우리가 관성을 맨 처음에 접하는 건 고1보다 더 저학년 때인데 그때는 그냥 관성력을 이해시키진 않아. 그냥 관성 현상을 물어보지. 그러니까 관성이라는 건 관성 현상인 거고 관성력은 그 현상을 일으키는 힘인 거고. 알겠니? 그래서 다음 중 관성으로 나타나는 뭐 쪽으로 그럼 뭐야? 관성 현상을 묻는 거고. 관성력 그럼 뭐가 돼야 돼? 힘을 묻는 거고. 자, 간다. 그러면 지금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버스가 갈 겁니다. 버스는 이쪽으로 V라는 속도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지. 버스 손잡이가 지금 우리 책엔 되어 있는데 그냥 사람으로 합시다. 됐니? 여기 190이 서 있어요. 그럼 190, 오, 덩치도 큰 놈이. 해볼까요? 뭐 할까? 여기서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어떻게 할까? 됐니? 인싸야, 브레이크 잡을까? 가속할까? 가속을 하겠대. 그러면 가속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힘을 어느 쪽으로 줘? 가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속도가 빨라지겠다는 소리겠지? 그럼 힘을 어느 쪽으로 주겠다는 소리야? 이쪽으로 힘을 주겠다는 소리지. 됐니? 그래야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이 전체 버스가 가속되었을 거 아니야. 이해됐죠? 그때 이 190은 어떻게 되겠어? 넘어지겠지. 어디로? 자, 이제부터 해봐. 어디로 넘어져? 뒤로. 얘는 뒤로 넘어지는 거야. 뒤로 넘어져. 됐니? 넘어졌다. 됐니? 저게 이 방향으로 넘어졌다는 건 가속되었다는 거야. 이 새끼가 이쪽으로 가속됐다는 거야. 그러면 봐. 이 힘을 받아서 이 전체 버스는 이론상 어느 쪽으로 가속된 거야? 이 방향으로 가속된 거지. 힘의 방향으로 가속되었을 거 아니야. 힘의 방향으로 전체 속도가 빨라진 거지. 근데 얘는 이 뒤로 자빠졌잖아. 왜냐고. 왜 그런 거야? 이게 뉴턴의 제2법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뉴턴의 제2법칙은 뭐야? 모든 물체를 힘을 가하면 뭐라고? 힘의 방향으로 속도가 변한다는데 이 새끼는 힘을 분명히 내가 오른쪽으로 줬는데 얘가 왼쪽으로 가속된 거야.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뉴턴 입장에서는 환장한 거야. 왜? 모든 물체는 힘을 주면 힘의 방향으로 속도가 변하는데 쟤는 힘을 줬더니 힘의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변하네? 오, 환장하겠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힘을 따로 취급해서 따로 꺼낸 거야. 그래서 얘가 몇 법칙이야? 1법칙인 거야. 왜 1법칙인 거야? 우선대라 법칙. 1법칙, 우선, 2법칙. 모든 물체에 적용되는 거야. 근데 얘는 이 1법칙에 적용되지 않아서 얘를 빼내서 얘가 1법칙. 우선대라 법칙인 거야. 관성력. 모든 물체는 잘 봐. 제2법칙은 이제 한다. 모든 물체는 힘의 방향으로 속도가 변한다. 단 관성의 법칙 빼고. 관성의 법칙 빼고.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그게 그래서 1법칙인 거야. 계속한다. 그러면 인싸야, 관성력이 뭐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있어 없어? 존재하는 거야. 존재했으니까 어떻게 돼? 넘어졌겠지. 그럼 관성력이 얼마야?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옛날에 중학교 것 좀 배우자. 중학교 때 봐.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을 거야. 됐니? 갈릴레인가? 뭐 그 사람 거. 됐니? 봐라.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을 거야. 내가 어린애들한테 가르치는 건데. 공을 여기다 굴려. 여기서 굴린다. 모든 마찰을 무시하자. 그럼 여기서 쭉 굴리던 애가 쭉쭉쭉쭉쭉쭉 와서 A야. 그럼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오겠지. 이건 당연한 거야. 우리가 물리하는 사람으로서, 그지? 여기서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됐니? 얼마 있으니까 그 포텐셜 에너지까지밖에 못 오겠지. 당연한 소리잖아. 그럼 여기 있던 새끼가 요 라인으로 와. 그럼 어디까지 올라와? 여기까지 오겠지. 왜 그런 거야? 여기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까지 오겠지. 그럼 봐라.
얘가 지금 이렇게 굴러가. 모든 마찰이 없다면 그러면 이 새끼 C는 어디까지 굴러가? 어디까지 굴러가? 그지? 영원히 갈 거라는 거지. 왜 영원히 가? 그래. 지금 얘가 원래 공 위치면 이 안에 요 H에 해당하는 만큼 높이 이 H에 해당하는 만큼에 뭐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때는 뭐 갈릴레이가 뭐 위치 에너지를 알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뭐가 있다는 거야? 그래, 뭔가 있다는 거지. 여기에 해당하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뭔가. 됐니? 힘, 에너지, 기타 등등 뭔가 있을 거야. 그럼 이 새끼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뭔가가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지. 그럼 그게 모두 소비될 때까지 영원히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 그림이 없다면 됐어? 이제 봐. 어디까지 가? 모르지 우리는. 그럼 얘 안에는 뭐가 있는 거야? 그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옛날에 뭔가 있겠지. 그래, 뭔가 있는 거야. 여기서 뉴턴은 힌트를 갖고 온 거야. 바로 뭐야? 이 안에 뭔가 내포된 힘이 있는 거구나. 내포된 힘이 있는 거야. 내포된 그 힘이 있는 거구나. 얼마야? 모르는 거야. 얼마나 했는데 모른다니까. 하지만 분명히 뭐 하는 거야? 존재하는 거야. 얼마나 있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과거에 이 새끼 얼마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 안에 내포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뭘 가하면, 이거 이름 붙인다 이제, 외력을 가하면 그 힘이 어느 방향으로? 외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거야. 내포된 힘이. 그래서 이 내포된 힘이 무슨力이다? 관성력이다. 됐니? 얼마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왜? 작동했잖아 아까. 알겠니?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지금 인싸 안에 저 내포된 힘이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근데 얼마 있어? 그건 나도 모르는 거야. 근데 언제 작용하는 거야? 외력을 가하면. 외력을 가하면. 어느 방향으로? 외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힘도 힘이니까 F라고 쓰는 거야. 근데 관성력인지 외력인지 구별할 수 있는 건 간단해. F는 뭐 나와야 돼? MAO. 이것도 운동의 제2법칙이잖아요. 근데 1법칙하고 뭐가 다르겠어? 그렇지. 얘가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관성력만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인 거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성력 두 가지 암기. 뭐였어? 모든 물체는 관성이 있는 거야. 그걸 교과서에서 뭐라 그래? 질량을 지닌 모든 물체는 관성이 있는 거야. 모든 물체는 관성이 있는 거야. 근데 작용을 언제 하는 거야? 있으나 작용을 안 하는 거지. 선생님 집에 돈이 좀 많아. 됐어? 연한 잘 모르겠지만 알아. 그치? 우리 인싸는 전번에 17조 8억 8천만 원 정도 있었단 말이야. 알겠니? 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그게 어때? 작용을 안 해. 있는데 쓰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언제 써? 외부에서 뭔가 일이 있으면 쓰나. 말이 미안하다. 컷. 됐니? 그러니까 관성력 뭐야? 존재하잖아. 존재하는 거야. 관성력이 없다 이런 말 나오면 뭐야? 무조건 틀리는 거야.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관성이 있는 거지. 됐어? 무슨 힘이야? 내포된 힘이야. 어떻게 구해? F는 MA로 구해. 자, 간다. 계속 하는 거야. 자, 관성력 어떻게 구해? F는 MA로 가지. 그러니까 관성력은 뭐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성력이 질량에 비례하니까 이건 여기 과정은 아닌데 그래도 알자. 봐봐. 여기 190 있지? 너 몸무게 얼마야? 94kg래. 우와. 됐니? 여기 카우스가 있어. 됐니? 선생님 이번에 70kg 찍었어. 나 이번에 70 넘는 남자야. 나 이번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70 찍어봤어. 맨날 60점대 얼마였는데 이번에 70 찍었다. 70.8 어저께. 요즘 난리 난다 진짜. 됐니? 잘 봐.
그러면 이 아저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됐니? 그럼 이 안에 있는 가속도는 모두 똑같겠지. 똑같아. 그럼 관성력은 누가 더 커? 질량에 비례하겠지. 어차피 가속도가 똑같을 테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관성력은 뭐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쟤는 넘어져. 94km래잖아. 난 안 넘어져. 알겠니? 왜? 날렵하거든. 알겠어? 그래서 관성력은 뭐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하는 거야. 두 번째, 관성력은 뭐에 비례해? 그렇지, 가속도에 비례해.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급출발을 하면 어떻게 해? 내가 하는 것이. 알겠니? 그러니까 가속도에 비례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운전하시는 분들을 싫어해. 급출발이나 급브레이크 밟으면 우리가 힘든 거야. 됐어요? 내 말 이해됐지? 관성력이었습니다. 이제 됐어, 관성력? 그럼 모든 물체는 뭐야? 관성을 짓는 거야. 이해됐죠?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근데 언제 작동해? 외력을 가하면. 됐니? 잘 봐. 얘가 인싸야. 인싸는 관성력은 있으나 현재 지금 관성력은 작용이 안 해? 안 하는 거지. 됐니? 그래서 관성은 있지만 관성력이 없는 거야. 표현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됐죠? 이걸 알았으면 이제부터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 이걸 이해했으면 엄청 많은 걸 할 수 있어. 주로 이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지. 다시 봐. 이번에는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야. 학교 선생님들은 방금 한 건 내가 너희들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해 준 거고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시험에 내겠지. 바로 무슨 말인지 봐. 버스 손잡이야. 버스 손잡이야. 근데 철수야. 철수 입장에서는 지금 어때? 버스가 가속되고 있어. 여기 그래서 나왔지. 스몰 A가 나와 있는 거야. 가속되고 있는 거야. 그럼 가속되는데 모든 물체는 뭐가 받고 있어야 돼? 힘 받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버스 손잡이가 다시 해볼게. 크게 할까? 내가 지울까? 크게 할까? 내가 할게. 자, 버스 손잡이만 그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버스 손잡이가 가속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가속되고 있는 거지. 이걸 밖에 있는 철수가 보는 거야. 밖에 있는 철수가. 철수. 됐니? 그럼 얘가 지금 버스 아니고 이 버스는 이쪽으로 얼마야?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힘은 어떻게 돼야 돼? R자임 F는 M에서 R자임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 그러니까 봐라. 똑같은 물체가 보면 아 이쪽으로 장력이 있겠네. 그럼 이쪽으로 무슨力이 있겠어? 중력이 있겠지. 그러면 장력과 중력의 합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무슨 운동이 나오겠어? 그랬더니 F가 나오겠지. 됐니? 요 R자 힘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R자 F가 있으니까 F는 MA. 그러면 가속 운동의 설명이 되겠지. 자, 여기까지 된 거지? 잘 봐라. 이번에는 관성력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관성력 있어 없어? 그렇지. 있는지 없는지만 설명하면 되는 거야. 관성력을 좀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근데 관성력 뭐야? 내포된 힘이지. 언제 적용해? 외력을 가하면 가해지지. 잘 봐. 우리 교과서에서 관성력 설명이야. 아까 그건 내가 설명한 거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 봐. 이렇게 돼 있지. 버스 아니야? 이제 철수였지? 버스를 타고 있는 영희야. 영희. 버스를 타고 있는 영희야. 자, 이제 봐. 영희와 철수는 내용이 달라. 버스가 가속되고 있지. 하지만 영희 입장에서 저 버스는 뭐 되고 있어야 돼? 영희. 이걸 버스라고 하지 말고 우주선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이 우주선이 어마무시하게 빨리 가. 너네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배웠으니까.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는 우주선이야. 버스라니까 이해가 좀 안 가냐?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는 우주선이야. 됐니? 가속운동하고 있는. 됐니? 자, 이제 영희야. 영희 입장에서는 이 우주선이 뭐 돼 있어? 정지돼 있지 뭐 고민하냐. 아, 우리 지구도 지금 어때? 엄청난 가속도 운동할 거 아니야, 원운동으로. 근데 내가 지구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지구는 정지돼 있잖아. 그러니까 영희 입장에서 이 버스 손잡이는 뭐 돼 있어야 돼? 그렇지, 정지돼 있어야 돼. 그럼 정지돼 있으면 모든 물체가 받는 R자 힘이 얼마 돼야 돼? 그렇지. 그럼 봐라. 아까 쟤하고 똑같은 거지.
이쪽으로 무슨 역은 존재해야 돼? 장력은 무조건 존재하겠지. 이게 버스니까 중력도 무조건 존재해야겠지. 고로 여기서 요 알짜임 F'이라고 쓸게. 이 프라임 존재해야 돼, 안 존재해야 돼? 무조건 존재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철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F라는 힘이 있어서 가속도 운동하는 거 잘 설명됐지? 근데 똑같이 생각하면 0이 입장에서 이 F'만 있으면 이 버스 손잡이가 뭐 돼야 돼, 지금? 가속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알짜임이 있으니까. 근데 0이 입장에서는 뭐 돼야 돼, 지금? 정지돼 있어야 되겠지. 정지된 모든 물체가 받는 힘의 합력은 얼마야? 0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새끼랑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어떠한 힘이 있어야 되겠지. 그 힘이 뭐냐고. 뭐지? 그치? 그러니까 뉴턴이 뭐라 그래? 내포된 힘이 있는 거야. 측정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근데 얘가 정지된 걸 영희가 설명하려면 이 힘과 크기가 갖고 반대된 무슨 힘이 존재해야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아, 요 버스 손잡이 안에 얘야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무슨 역이 있어야 되는 거야? 관성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럼 관성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영희 입장에서는 이 힘과 이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 버스 손잡이가 정지되어 있는 게 영희 입장에서는 설명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봐라. 똑같은 현상인데 누가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이 새끼는 관성력이 작동이 안 되는 거고 얘는 관성력이 작용해야 설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관성력은 뭐 하는 거야? 추상적인 힘이야. 알겠어? 있어 없어? 있어. 알겠니? 하지만 누가 관찰하느냐에 따라 그 크기가 다 다르게 측정이 된단 말이야. 졸라 신기한 힘이지. 관성력이야. 그래서 관성력은 뭐야? 내포된 힘이야. 알겠니? 있어 없어? 있어. 관성력 있어. 관성력 있어. 됐니? 자, 관성력 외워. 됐니? 뭐 있어? 내포된 힘. 뭐 외워? 외력의 반대. 됐니? 관성력 뭐라고? 외력의 반대. 알겠죠? 내포된 힘이고 외력의 반대야. 하나 더. 자, 마지막이야.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제부터는 시험. 이제 뭐 관성 질량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시험에 아, 그래서 봐.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어이구, 어디 가냐? 어디가?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어. 니네 교과서에 얘 봐. 손잡이에 작용하는 힘, 중력, 손잡이의 운동 상태가 정지돼 있어야 돼. 누가 보면, 영희가 보면. 그래서 중력과 장력, 그 다음에 관성력이 평형이니까 얘한테선 관성력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철수제 관성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같은 운동인데. 졸라 신기한 거지.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얘가 시험에 그렇게 나오는 거야. 됐니?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 얘로 나오는 거야. 얘는 측정되는 거야. 해볼게. 그래서 관성을 이게 조금 심화 과정이면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그 학군지에서는 목동이나 대치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과학에서 내기도 해. 근데 이제 여기는 그렇게 나오는 문제를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인지 한번 봐볼게. 속도 시간의 그래프인데 어떤 물체가 속도를 이렇게 운동하는데 이 어떤 물체라는 건 누구야? 엘리베이터야, 엘리베이터. 구간 A, 구간 B, 구간 C야. 기울기는 조금 다르게 내가 한 거야. 됐어요? 자, 해볼게. 야, 190. 됐어? 너 어디 살아? 아파트 살아? 진짜 아파트 살아? 형편이 괜찮은데? 몇 층 살아? 2층? 형편이 어려운데? 참, 형편. 됐어? 똥, 어디 살아? 아파트. 됐니? 선생님 친구 중에 로제라고 있는데 아파트. 작년에 선생님 로제하고 되게 아파트만 살아? 몇 층 살아? 1층. 형편 어려운 새끼들하고 대화를 맡아야겠네. 아, 난 진짜 왜 애들 뭐 형편이 좀 어려워. 됐니? 연아야, 어디 살아? 몇 층 살아? 어? 봤지? 21층 산대. 이야, 형편이 좀 괜찮아. 그래서 이나는
이날했나. 인사는 어? 봐. 형편 좋은 애들 막 21층 살고 15층 살고 그러잖아. 왜 나를 봐? 아, 나 몇 층 사냐고? 선생님, 됐니? 4층. 형편 제일 좋은 사람들 4층 살아. 왜 그러겠어? 엘리베이터 타지만 정전됐을 때 걸어갈 수 있는 높이. 1층. 21층 걸어가기 힘들어. 됐니? 무슨 말이야? 자, 간다. 자, 봐. 여기에. 됐니? 그래. 우리 연아가 탔어. 21층까지 가야 돼. 얘 지금. 엘리베이터의 운동 속도야. 근데 우리 잠깐 생각 좀 하자, 요거. 엘리베이터가 닫히면 어떻게 되지? 위로 올라가겠지. 그리고 속도가 빨라질까, 느려질까? 그렇지, 빨라지는 거야. 근데 생각 좀 하자. 엘리베이터가 빨라지고 21층 사는 쟤네 집까지 계속 속도가 빨라지겠니? 그럼 죽는다. 계속 속도가 빨라지면 죽어. 그러니까 처음에 문 닫히고 어느 정도까지만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그게 구간 A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속도가 빨라지면 그 다음부터 어때? 무슨 속도로 가? 그렇지, 등속도로 간다고. 등속도로 간다고. 쭉 간다고. 알겠니? 선생님 서울 집에 있는 건 103층짜리가 하나 있어. 뭐 롯데타워라고 하는데 그거 쓰는 건데. 알겠니?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서 무슨 속도로 가? 등속도로 쭉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에 도달할 때쯤 되면 어떻게 해? 그렇지, 속도를 줄여야 되겠지. 그렇지. 목적지에 도달할 때 되면 속도가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건 당연한 소리겠지. 그러면 이건 다 이해되네? 우리가 물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되지. 됐습니까? 그럼 이제 해보자. 그러면 내가 딱 탔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가 뭐 할게? 여기다 내 몸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을 하나 둔 거야. 저울을 하나 둔 거야. 이렇게. 됐니? 그러면 저울은 뭐가 측정되는 거야? 중력이 측정되는 거지. 중력이. 그러니까 내가 엘리베이터가 정지되어 있고 나의 중력이 이 아래쪽으로 측정이 되니까, 됐니? 나의 몸무게 얼마야? 중력은 mg가 측정이 될 거 아니야. 됐어? 그 인싸 몸무게 물어보면 뭐라 할 거니까 네 몸무게로 하자. 너 얼마? 90. 그러면 이 g가 얼마야? 10. 그러면 됐니? 우리 저 190의 몸무게는 얼마야? 90kg 곱하기 10 해서 얼마가 돼야 돼? 900. 야, 그냥 내가 하자. 900이냐 너무 크게 나온다 숫자가. 그렇지? 나의 아름다운 몸무게 켈시아. 됐니? 그래서 얼마가 돼야 돼? 700뉴턴이 되는 거지. 카우스로 바꿨어. 그러면 잘 봐. 지금부터 뭐 할 건지. 이 그래프를 그대로 똑같이 그릴 건데 시간 여기다가 무게를 할 거라고. 여기다 무게를 할 거라고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서 몸무게는 얼마가 나오겠어, 선생님이? 700. 이게 700이 나오겠지, 700. 몸무게가 700이 나오겠지.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무슨 운동해? 구간 A까지는 가속도 운동하지. 등가속도 운동. 자, 이제 간다? 그러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의 운동 방향은 이 방향이야. 속도 V. 올라가면서 가속도 운동하니까 어느 쪽으로 힘 받아야 돼? 구간 A에서. 그거 당연히 위쪽이지 뭘. 그렇지. 그래서 얘는 처음에 구간 A에서 위쪽으로 뭘 받아? FA 값을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A간 구간 FA를 받아서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겠지. 그러면 문 닫히고 모든 엘리베이터가 위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는 거지. 힘을 위쪽으로 받은 거지. 그럼 나는 그렇지. 관성력이 어느 쪽으로 작동해야 돼? 외력의 반대로. 그래서 관성력이 어느 쪽으로 작동해야 돼? 아래쪽으로 관성력이 작동해야 되겠지. 됐니?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 중력에다가 관성력을 합쳐줘야 되겠지. 그래서 구간 A에서는 분명히 700보다는 더 센 몸무게가 나와야 되겠지. 만약에 800이다. 그러면 중력은 700이 그대로 있을 거고 관성력 얼마가 나왔다는 거야? 10이 나올 수도 있겠지.
100이 나올 수도 있겠지. 물론 관성력도 구할 수 있겠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여기에 가속도 값만 알려주면 나의 질량에다가 F는 관성력도, F는 MA로 구하니까 가속도하고 나의 질량을 곱하면 관성력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관성력도 구할 수 있어. 할까? 만약에 여기가 2초고 여기가 얼마일까? 10 하지 10. 됐니? 그럼 5의 가속도로 날아가야 되겠지. 그럼 얘 5고 선생님 질량이 얼마야 아까? 70이었어. 5, 7에 너무 크게 나오는데? 그래 하자 그냥. 얼마 5, 7에 35, 350이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다 350을 더한 값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350을 더하면 얼마야 돼? 1050의 무게가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지금 나 뭐 하려고 하는 거지? 관성력의 측정인 거야. 분명히 관성력 뭐야? 내포된 힘이지.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언제 측정해? 이렇게 측정도 가능하다는 거지. 됐어요? 우린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관성력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아무튼 가자. 바빠졌다 이제 많이. 그 다음에 두 번째 B 구간이 왔어요. B 구간이 왔어요. B 구간이 왔어. B 구간 왔어. B 구간 왔어. 어떻게 할 거야? 볼 필요 없지? B 구간에서 무슨 운동이야? 등속도 운동이지? 외력이 없지? 관성력도 없어. 고로 자동으로 그럼 뭐야? 내 몸무게만큼 그대로 나오겠지. 자, C 구간이 중요하겠네. C 구간이 겁나 중요해졌어 이제. C 구간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져 버렸지. 왜? 목적지에 뭐 했어? 도달했어. 목적지에 도달했지. 목적지에 도달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자, 봐. 속도가 감소하지. 등가 속도로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는 위쪽으로 힘이 작동했으니까 속도가 빨라졌는데 C 구간에서 힘이 어떻게 돼야 돼? 아래쪽으로 힘이 작동해야 되겠지. 그래서 C 구간의 힘이 요 방향이 되는 거야. FC 구간에서. B 구간에서는 아예 힘이 없었고. 그럼 관성력이 어느 쪽으로 작동해야 돼? 관성력 어느 쪽으로? 외력에 반대로. 그렇지. 외력에 반대로 작동하는 거야. 관성력. 이번에 관성력이 이쪽으로 작동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 저울에는 아래쪽으로 중력, 관성력이 내포된 내 힘이 나를 그렇지. 위로 올리는 거야. 위로 들어올리는 거야. 그럼 중력에서 어떻게 해야 돼? 관성력을 빼야 되겠지. 그 저울의 눈금에서는 중력에서 관성력을 빼야 되겠지. 이렇게 빼면 되겠지. 근데 선생님이 여기는 기울기를 크게 그렸고 여기는 기울기를 작게 그렸겠지. 그래서 여기가 가속도가 5가 나왔다면 저기는 가속도가 어떻게 해야 돼? 훨씬 더 적게 나올 수 있겠지. 그래. 그래서 만약에 여기 똑같이 이게 4야. 근데 얘는 2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얼마 할까? 저기 10이니까 얘는 얼마 할까? 얘는 얼마 할까? 그래, 8 하자. 8 하자고. 그러면 아까 얘는 가속도가 5였는데 얘는 가속도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5밖에 안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5가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는 속도가 감소해서 마이너스 쓴 거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5가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아까 얼마였어? 70이었네? 그럼 70 곱하기 2.5겠지. 그럼 얼마냐? 140에 35를 더하면 175야? 아닌데 140에 얼마가 돼야 돼? 35를 더하니까 175네? 됐어요? 그럼 175만큼 줄어들어야 되겠지. 됐니? 그럼 175만큼 줄어들면 얼마가 돼야 돼? 75지? 25가 돼야 되겠죠. 뭐 헷갈린다. 됐어요? 몸무게 적게 줄어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실험은 뭐 하게 돼야 돼? 관성력이 측정돼 안 돼 이제? 측정되는 거지. 이 문제는 맨날 나올 거란 말이야. 이 단원에서 이게 핵심 포인트란 말이야. 관성력이야.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이걸 알고 있어야 조금 이따 저 뒤에 가서 내가 무슨 얘기하면 아하 하고 설명이 되는 거야. 이걸 모르면 저 뒤에 가서 내가 무슨 얘기 할 거거든? 뭐야? 뭔 얘기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관성력. 알았잖아요? 됐니? 그 애한테 잘 설명 부탁하자. 비록 학원은 안 나오지만 잘 해줘. 됐어? 됐어? 맑고 고운 애가 없으니까 웃을 일이 없네. 그래서 맑고 고운 항상 웃는데 관성력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뭐야? 관성력이 이해된 거다. 우리는 지금 다 뭐가 이해된 거야? 관성력이 이해된 거지. 그러면 이제 나랑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할 수 있어. 자, 이제 관성력을 이해한 여러분입니다. 관성력. 그러니까 이 관성력이 참 어려운 힘인데 우리 물리학에서 너무 중요해서 이게 언제 나와? 중학교 때 나오고 고1 때 나오고 고2 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아쉬운 건 중학생들한테 이걸 이해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해버려? 있어 뭐 그러고 그냥 대충 하고 하고 넘어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관성은 많이 들어봤는데 관성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고1 때도 관성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나와. 충격량 할 때 나오잖아. 내가 외부로부터 빵 충격 받으면 어떻게 돼? 그 외력의 반대 방향으로 사람이 튕겨져 나가지. 그 관성력이잖아. 근데 거기서도 뭐야? 관성력을 특별하게 잘 설명하지는 않는단 말이지. 사실 이제 관성력 잘 설명해야 되는데. 자, 이제 관성을 알았어. 이게 이야기인 거야. 이야기. 관성력을 뭐 할 수도 있어? 측정할 수도 있어.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것도 설명해 주는 거야. 됐니?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야. 봐봐. 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아주 쉬운 거야. 저기 설명이 되게 어렵게 돼 있는데. 봐라. 여기에 이만한 용수철 저울에다가 원을 잡아. 공을 잡아. 공 잡아. 알겠니? 갖고 얘가 원운동으로 막 돌리고 있어. 원운동으로 막 돌고 있다고. 그럼 용수철이 요만했다가 어때? 용수철이 조금 늘어나겠지? 늘어난 상태에서 원운동 하겠지? 그러면 밖에서 뭐가 있어? 철수가 있지? 그럼 이 새끼는 원운동 하니까 철수가 봤을 때 이 공은 무슨 력 받아? 원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무슨 역을 받아야 원운동할 수 있어? 우리 한 달 배웠어. 우리 물리 배운 지 한 달 배웠지. 7월 우리가 6일 날 개강했나 그럴 거야. 그럼 딱 한 달 배웠다. 지금 7월 뭐 이야 잘 왔다. 그래도 한 달 동안 고생했다. 한 달 배웠어. 96을 한 달 배웠는데 얘 무슨 역 받아? 그랬더니 그러면 참 한 달 그지? 종친 거야. 원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뭐 받아야 돼? 90력 받겠지? 그 90력이 뭘로 작동해야겠어? 탄성력에 작용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뭐 요만큼 있었는데 좀 늘어났겠지. 그러니까 철수가 딱 본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철수는 무슨 력 받아? 이쪽으로 무슨 역이 있어? 알자 힘 있는 거야. 알자 힘. F가 있는 거야. 아, 이 F가 무슨 역으로 작동해? 알자 힘 F는 MA. 그래서 얘가 뺑뺑뺑 돌아. 무슨 운동하는 거야? 가속도 운동하잖아. 그러니까 힘받아 가속도 운동한다. F는 MA. 운동의 제2법칙인 거지. 그래, 이거 설명 잘 되네요. 근데 봐. 철수가 아니라 이번엔 여기에 0인데 됐어? 0이가 저 원판에 같이 타고 있어. 0이는 저 원판에 같이 타고 있다고, 저 공하고 같이. 그럼 0이 입장에서 뭐 할 거야? 저 공은 뭐 돼 있어? 그렇지, 종류돼 있지. 돌잖아요. 멍청한 소리 하면 안 돼, 알겠니? 야, 이씨, 공만 돌아, 0이도 돌지? 됐어? 지금 지구 돌아, 안 돌아? 돌지. 근데 너 지구 도는 건 느껴, 못 느껴? 못 느끼지. 왜? 지구만 돌아, 너도 돌지? 그러니까 멍청한 소리 하면 돼. 0이가 얘를 볼 때 얘가 돌잖아요. 뭘 돌아? 0이 입장에서 그냥 정진 거야. 철수 입장에서나 뱅뱅뱅 도는 거지. 됐어요? 근데 0이 입장에서는 제가 정지야. 근데 0이 입장에서도 봐. 처음에 출발할 때 용수철이 요만했어. 근데 용수철이 이만큼 늘어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0이 입장에서도 탄성력은 측정돼 안 돼. 그렇지. 0이 입장에서 탄성력은 측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고무줄이면 고무줄이 늘어난 길이만큼, 용수철이면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만큼 0이도 어차피 뭐는 측정이 돼야 돼? 90력은 측정이 된다고. 근데 0이 입장에서는 뭐 돼야 돼? 정지돼 있어야 되잖아. 그럼 0이 입장에서 정지돼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알자 힘은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이 0이 입장에서는 탄성력이야? 0이 입장에서 탄성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어떤 힘이 있어야 되겠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0이 입장에서 정지돼 있으니까. 됐니? 그래, 0이 입장에서 정지돼 있으니까. 아, 그래서 0이 입장에서 그래? 반대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있겠지. F 프라임. 그리고 이 힘과 이 힘이 어때야 돼? 크기가 같은 거야. 됐니? 그게 저 유명한 무슨 역이야? 원심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모든 원운동하는 새끼들은 무슨 역이 있어? 원심력 있잖아. 알겠니? 구심이 뭐야? 구의 중심으로 가는 거. 원심력이 뭐야? 멀 원자야. 구의 멀리 쪽으로 떨어지는 거. 원심력. 즉 원심력은 무슨 역이야? 관성력이야. 외력의 반대로 작동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처럼 막 이런 거, 초등학교 때도 배웠을걸? 막 돌지. 돌면 무슨 력 있다 그랬어, 그 새끼들.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날아간다 그랬지. 그거 관성력인 거야.
이해됐어? 구심력, 원심력인지 알겠지? 원심력 무슨力이야? 관성력이야. 이제 관성력 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봐. 철수는 관성력이 측정이 안 되는 거야. 영희는 관성력이 측정이 되는 거야. 똑같은 현상이지만 어떤 새끼한테는 있고 어떤 새끼는 없는 거야. 추상적인 힘이야.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는 거야. 측정돼 안 돼? 측정되잖아. 언제 돼? 외력을 가하면. 어느 방향으로? 외력의 반대 방향으로. 측정돼 안 돼? 되는 거야. 어디서 측정했어? 엘리베이터. 우리 생활 속에서 제일 흔한 게 엘리베이터야? 엘리베이터만 있니? 겁나 많지. 됐니? 우리 엘리베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지. 여기까지 됐지? 나는 이제 관성력 다 이해됐다. 됐죠?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등가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등가 원리. 됐니?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인데 이따가 할게 이거는. 이건 좀 이따자. 됐니? 자, 이거 여기 앉아.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이것만 알면 특수상대성 이론을 다 이해되는 거야. 자꾸 특수상대성이래. 일반상대성 이론을 다 이해되는 거야. 즉 등가 원리다라는 거야. 제목은 외워야 돼. 등가 원리야. 등가. 등가가 뭐야? 등가가 뭐야? 등가. 이꼬르가 등가야. 이꼬르 무슨 뜻이야? 같다. 등가 원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가속 좌표계에서 관찰자가 있는데 그 관찰자는 가속 좌표계야. 그 가속 좌표계의 관찰자는 중력과 관성력을 구별할 수 없어. 중력과 관성력을 구별할 수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잘 봐. 이제 봐. 자, 간다. 됐어요? 저울이야. 됐니? 이게 얼마야? 됐니? 중력이야. 그럼 내가 60kg, 70kg이야. 그러면 내가 무슨力을 받아? 중력을 받지. 그래서 얼마 나와? 700 뉴턴의 힘에 중력을 받는 거야. 됐어? 그럼 이게 지구네. 지구 엘리베이터야. 자, 간다. 우주야. 내가 여기 서 있어. 무중력 공간이야. 무중력 공간. 됐니? 그럼 중력 얼마야? 없어. 그런데 얘가 요 윗방향으로 어마무시한 가속도 운동을 해.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근데 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얘 가속도가 얼마야? 10이야. 저 우주선이 가속도가 10이야. 이 가속도가 10이야. 됐니? 그러면 얘가 가속도로 이쪽으로 10만큼 받는 거지. 그러면 이 안에 모든 물체는 위쪽으로 F의 외력을 받을 거 아니야. 이 외력에 의해서 가속도 운동할 테니까. 그러면 외력을 받는 모든 물체는 외력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동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내 몸에 있는 관성력은 외력의 반대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관성력이 작동하고 관성력도 F는 A니까. 됐니? 그러면 내 질량은 얼마고? 70kg이라 그랬고 가속도가 10이라 그랬으니 관성력이 700이 나오겠네. 됐니? 그럼 요 눈금도 700, 이 새끼도 700인 거지. 그런데 요 엘리베이터가 창문도 없고 밀폐돼서 내가 밖을 볼 수 없다면 얘가 이쪽으로 막 가속도로 간다면 나는 이 아래쪽으로 700N의 힘을 받지. 그럼 얘의 입장에서는 지가 중력을 700으로 받는 거야? 관성력 700을 받는 거야? 모른다고. 얘 입장에서는 지금 지구가 땡기는 건지 지가 가속도 운동을 해갖고 지 몸에 있는 어떠한 힘이 아래쪽으로 작동해서
됐니? 중력 700을 받는 건지 저 A라는 사람이 알 수가 있나 없나? 올 수가 없다고. 물론 창문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뭐야, 와 내가 움직이는구나 이런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밀폐된 공간이고 밖을 알 수가 없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봐, 우리는 지구에 있지. 그러면 사실은 지구가 중력으로 지금 니네를 땡겨서 니네 몸무게가 나오는 건지, 지구가 엄청난 가속도 운동으로 뱅뱅뱅뱅뱅 돌아가지고 관성력으로 내가 이 아래쪽으로 관성력 받고 있는지 니네 알아 몰라? 모른다고. 아인슈타인이 이걸 생각한 거야. 얼마나 똑똑한 새끼냐고. 가만히 집에 앉아서 누워서. 응? 중력과 관성력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야. 아, 중력과 관성력을 구별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중력과 관성력을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걔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 등가원리라고 하는 거야. 엄마무시한 이론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해만 하면 이 뒤는 졸라 쉬운 거야. 보통 애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뭔 소리야? 이 글을 안만 읽어봐도 뭔 소리야? 뭐라는 거야 도대체? 뭔 말이야? 안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됐지? 관성력과 중력은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중력과 관성력은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책에서 지금 이걸 되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막 얘는 중력 받고 있고 이 새끼는 어때? 가속 운동하니까 관성력이 아래로 있으니까 됐니? 얘가 봤을 때 나는 중력 받고 있다. 얘는 지금 지가 가속 운동하니까 얘가 지금 중력 받는 건지 관성력을 받는 건지 구별할 수 없다. 그걸 말로 써놓은 거야 여기에.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계속 간다. 됐어요? 그 여기 또 하나 있네. 이 그림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어때? 이 아래쪽으로 중력 받아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건지 무중력 공간. 아, 이것도 하자. 무중력 공간인데 봐봐. 이런 것도 있어요. 등가 올린데 요런 것도 혹시나 예를 들어줄까 봐, 이것도 예로 들어줄까 봐 한번 해볼게. 됐니? 옛날에는 진짜 그렇게 했다 그래요. 아주 옛날에는 무중력 돔이 예전에는 없었어. 지금은 나사나 러시아에 가면 무중력 돔이 있는 거야. 됐니? 인간이 뭐야? 어떤 돔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무중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뭐 하겠어? 우주 비행사 훈련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무중력 돔을 만든 거지. 이제 자기장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 근데 예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비행기를 타고 여객기, 됐니? 우주 비행사 훈련 과정 중에 여객기를 타고 최대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자유낙하 시켜버리는 거야. 됐니? 그럼 자유낙하 시켜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이 아래쪽으로 무슨 운동하겠어? 그렇지, 가속도 운동을 하겠지, 이쪽으로. 됐니? 그럼 얘가 이 아래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요 위쪽으로 무슨力이 생기겠어? 관성력이 생기겠지? 관성력이 생기겠지? 됐어요? 그러면 아랫방향으로 중력, 위쪽으로 관성력. 그럼 이 힘과 이 힘이 평행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 공간이 순간적으로 뭐가 돼야 돼? 무중력이 일어나겠지. 됐어요? 그래서 중력이 없음을 느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지가 우주에 있는 거야? 지구에서 무중력 상태인 거야? 그렇죠. 그걸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중력과 관성력은 우리가 구별할 수 없다는 걸 예로 들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지금 뭐야? 머릿속에 하나만 집어넣고 내가 지금 30분 걸렸어. 머릿속에 하나만 넣어주고 있는 거야. 관성력인지 알았다. 두 번째 내가 뭐 넣어주고 있는 거야? 우리는 관성력과 중력을 구별할 수 없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뭐 이런 거야. 어디다 써먹어 이런 거. 그냥 간단한 거야. 됐니? 우주정거장이 있어. 너네 우주정거장 가봤어? 아니 못 가봤어?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한번 가봐. 됐니? 우주선 그 러시아에서 됐니? 얼마더라? 137억인가 주면 우주정거장에 가서 3박 4일 놀다 올 수 있어. 알겠니? 7박 8일인가 그래. 얼마 안 돼. 7박 8일에 137억이면 뭐 그 정도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우주정거장이라고 해서 중력이 아예 없어? 그렇지 않아. 중력이 엄청나게 있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 그렇지. 원형돔이야. 이렇게 돼 있어. 중심축이 있고. 됐니? 얘가 돌아. 왕 하고 계속 돌려버리는 거야. 무슨 운동해? 원운동, 가속도 운동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무슨 역이 작동해? 그림이 좀 안 예뻤다? 이쪽으로 무슨 역이 작동해?
구심력이 작동하겠지? 그럼 이쪽으로 무슨力이 작동해? 관성력이 작동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땅이야. 우주정거장인.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하늘처럼 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걸어 다니는 거야. 걸어 다녀. 우주정거장에서. 됐어? 그럼 얘가 뱅뱅뱅 돌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졸라 어지럽겠지? 멍청한 소리 하면 안 돼. 지가 돌고 있는지 얘는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지. 지구가 자전하는 거 너 알아? 무슨 지구가 자전해서 막 어지러워요. 그딴 소리 하는 거와 똑같은 소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뭘 이용한 거야? 관성력은 중력과 구별할 수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해됐어요? 그거 하나 가르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이것만 이해하면 이제 다음부터는 껌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다음 내용이 어설프고 힘들고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막 그런 거지. 자, 계속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아까 했지? 이런 물리학은 무슨 물리학이라고? 이론 물리학이야. 증명돼 안 돼? 안 돼. 계산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사고 물리학이라 그래. 생각하는 물리학이란 말이야. 그럴 거 같은데? 그렇겠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아인슈타인 얘기한 거를 1990년대 들어와서 하나씩 이제 뭐 되기 시작했어? 증명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위대하다고 더 느껴지는 거야, 점점. 알겠니? 얘는 뭐만 했어? 생각만 했지. 근데 아인슈타인 시대에는 그 생각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지. 지금은 이거 다 증명된다고. 대표적으로 뭐 GPS라든가 이런 거 쓸 때 다 써먹어야 돼. 됐죠? 계속 간다. 그러니까 사고의 영역인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설명할 때 앞에 역학은 계산의 영역이고 증명의 영역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생각의 영역이야. 그렇겠구나라는 거야. 우리 책 잠깐 보면 뭐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됐니? 요거는 관성 질량하고 이따 질량 따로 할게. 됐니? 지금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문제 필요 없어. 자, 간다.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싸.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뭐야? 등가 원리를 생각해냈지. 그럼 등가 원리를 이용해서 하나 더 발전해 가봐. 생각해. 자, 봐. 등가 원리에서 하나를 더 생각하는 거야. 자, 봐. 자, 봐. 정지돼 있어. 여기에서 빛을 쏴. 그럼 당연히 이 빛이 어디에 있어? 여기에 도착하겠지. 그건 당연한 소리지 뭘. 정지돼 있으니까. 그럼 봐라. 등속 운동해. 등속 운동하겠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등속 운동하면 얘가 여기 있는 모든 물체는 지가 등속 운동한다고 느껴 못 느껴? 못 느끼는 거지. 정지되어 있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을 쏘면 당연히 여기에 도착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제는 좀 달라. 가속도 운동을 해. 가속도 운동을 해. 가속도 운동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여기서 빛을 쏴. 그러면 이 빛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시간이 1초라고 합시다. 그럼 물론 그림은 1초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1초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수평으로 1초 동안 오는데 얘가 등속도 운동하는 건 모든 물체가 여기서 어떻게 돼? 외부력을 받지 않으니까 똑같이 정지되어 있는 거와 똑같겠지. 근데 얘는 가속도 운동하니까 얘가 여기 오는 동안에 이 로켓이 어떻게 돼야 돼? 그럼 위로 올라가 버리겠지. 무슨 말인지 갔어? 됐니? 그러니까 가속도 운동을 한다면 이 빛이 여기다가 어디에 도착해? 여기에 도착을 하겠지. 이건 이해 갔어? 빛이 여기에 도착하는 거지. 가속도 운동을 하면. 됐니? 그런데 봐라.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이런 거지. 응? 얘가 가속도 운동을 하면 이 아래쪽으로 무슨 역을 받아? 관성력을 받겠지. 됐어? 그러면 이 빛이 여기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얘가 여기에 도착을 한단 말이야. 그럼 빛이 여기에 도착하는 건 이 빛이 뭐야? 그래, 관성력을 받아서 여기에 도착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다시 봐. 빛도 뭐라고 생각하네, 아인슈타인. 빛도 입자라고 생각했던 애잖아. 빛에 뭐 있어? 우리 옛날 물리원이었고 물리학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 빛의 입자성, 빛의 이중성 할 때 빛도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생각한 거야? 알갱이라고 생각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생각에서는 얘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가 뭐야? 관성력을 받아서 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관성력과 중력을 구별할 수 없으니 빛도 중력이 매우 센 곳에 가면 중력에 의해서 빛도 뭐 할 것이다? 휘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지. 관성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지는데 중력에 의해서 빛이 안 휘어지겠어?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어라? 빛도 중력을 받으면 휘어지겠구나.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빛도 중력받아 휘어지는 거야. 알겠니? 우와! 빛도 중력을 받아서 휘어지겠는데? 그러니까 얘가 힘을 받지 않는다면 빛은 직진할 건데 힘을 받으면 빛도 휘어지겠는데? 이건 실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전부 다 누구의 생각인 거야? 아인슈타인 사고 물리학이잖아. 야, 빛도 중력받으면 휘어지겠어. 어라? 빛이 휘어져? 중력받으면? 빛도 휘어지는구나. 휘어지겠어. 빛도 휘어지겠네. 중력받으면 빛도 휘어져. 중력받으면 빛도 휘어지겠어. 빛도 중력받으면 휘어지겠네. 빛도 중력받으면 휘어지겠어. 그래?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이 확장된 거야. 지금 아인슈타인 생각이야. 됐니? 그러면 우리가 공간, 시간, 그럼 빛이 휘어진다는 건 이 공간이 휘어지는 건 아닐까? 빛이 휘어진다는 말은 아주 이제부터 어려운 얘기인데 봐.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이런 거야. 아주 중요한 거야. 공간은 밀도가 일정한 것이 아닌 것 같아. 우주는 마치 엄청난 매트리스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침대 매트리스 말하는 거야.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질 수 있는 건 그 중력이 그 매트리스의 공간을 뭐 하는 거야? 눌러놓은 거야. 그럼 빛은 무슨 성질이 있어? 직진하지. 그런데 공간이 휘어져 있으니까 그 공간의 휘엄진 만큼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은 건가? 빛이 시작은 중력을 받으면 휘어져. 근데 빛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는데 중력을 받아서 휘어져?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이 공간이 그냥 밀도가 일정한 빈 공간이 아니라 중력에 의해서 어떤 공간을 휘게 만든 건 아닐까? 그래서 빛이 직진하다가 그 휘어진 공간으로 빨려 들어간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그게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야. 이해 안 돼도 돼. 아인슈타인은 그런 생각을 했구나라고 이제 진짜요? 그딴 소리 하면 내가 아냐 임마. 아인슈타인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증명돼서 지금은 증명됐단 말이야.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뭐 있어? 블랙홀이잖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그 당시에는 무슨 말도 안 된가?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이제 블랙홀 얘기가 나올 텐데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맞았다라고 생각드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지. 공간이 휘어지는데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큰 거야. 어마무시하게 크니까 어마무시하게 큰 거니까 이 공간이 어떻게 돼? 매우 많이 어떻게 돼? 휘어져 있는 거야. 근데 아까처럼 공간이 덜 휘어 있을 때는 빛이 직진에다가 그 공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단 말이야. 빛이 휘어져서 진행하더라라는 거지. 근데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크니까 휘어져서 들어갔다가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야. 오라? 블랙홀이 발견되네? 블랙홀은 모든 빛이 들어가면 그 새끼 어디 간 거야? 그걸 설명이 안 되네? 아,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어? 빛은 공간의 쉼이야. 공간이 휘어져서 그 빛이 그 공간으로 빨려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빛이 어때? 휘어져서 진행하더라 라는 거야. 이해돼? 이해됐으면 좋겠어. 자, 계속 가는 거야. 됐니? 계속 가봐. 나 간다 이제.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자, 갑니다. 아인슈타인은 자, 간다. 빛이 됐니? 중력을 받아 휘어지는 거야. 근데 빛이 중력을 받아 휘어졌다는 건 조금 더 사고를 확장시켜 보니까 뭐가 측정이 된 거야? 공간이 휘어진 거야. 우리는 그 공간만 얘기하는 거야. 시간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시간은 뭘로 재? 빛으로 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 빛의 속도만 어떻게 해, 우리가? 불변하지. 빛의 속도가 불변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걸로 시간을 측정한 거지. 근데 그 시간에 빛의 속도가 변하면 다시 속도는 변하지 않는데 거리가 변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빛이 요만한가 요만한가. 빛이 1주 동안에 간 거리가 이거란 말이야. 직선하면. 근데 만약 공간이 휘어지면 이게 만약에 뭐 무슨 공학과? 야구공이야? 그럼 야구공에다 똑같은 거리를 갖다 대면 이 거리가 어떻게 돼야 돼? 더 늘어나 보인단 말이야. 됐어? 같은 시간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좀 달라진다는 소리야. 근데 그건 나중에 하고. 가자. 생각이야. 그래서 빛이 뭐야 되는 거야? 중력을 받으면 휘어지지. 그래서 사고가 확장돼서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런 거야? 공간이 휘어진다 그랬었지.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 이렇게 설명한 거야. 여기에 뭐 있어 이거? 이거 고무판이야, 고무판. 고무판이다. 됐니? 근데 고무판이야, 고무판. 근데 고무판으로 설명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돼. 됐니? 우리가 이불 있지, 이불? 이불보. 내 규텅이를 반듯하게 네 명이 잡고 있자고. 네 명이 반듯하게 잡고 있자고. 그리고 가운데 굉장히 무거운 볼링공을 올려놓자고. 그 그림이야. 내 귀퉁이가 반듯하게 되어 있는 이불보야. 가운데 볼링공이 있어. 그러면 가운데만 푹 꺼졌지. 자, 간다. 그러면 여기서 철수가 뭐 작은 질량을 갖는 공. 이게 빛이야. 빛을 직진으로 아무리 세게 확 집어 던진다고. 그럼 아무리 세게 집어 던져도 여기서 그 작은 공이 직진해 갈 수 있다 없다? 없지. 왜? 공간이 휘어졌으니까 빨려 들어가겠지. 근데 이 땅덩어리가 어때? 됐니? 그냥 이불보 4명이서 반듯하게 들고 있어. 중간에 뭐 있어? 볼링공이 없어. 근데 내가 여기다 작은 공을 휙 던지면 어때요? 반듯하게 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공이 뭐가 돼야 되고? 빛이고, 얘가 뭐가 돼야 되고? 질량이 매우 큰 별이 되는 거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 별은 질량이 매우 큰 것은 됐니? 이 빛을 휘게 만든 게 뭐 때문이다? 그렇지. 공간을 휘게 만드는. 이게 시공간의 휨이야. 이게 시공간의 휨이라.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휘어진 걸 설명하는 거야. 이게 그 그림인 거란 말이야. 됐니? 그래서 공간에 엄청난 질량이 큰 게 있으면 됐니? 거기서 질량이 작은 걸 돌리면 얘가 원운동하다 결국엔 안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지. 이해되냐? 이해됐어? 진짜 그런 거 같아? 이게 처음 듣고 와 진짜 그럴 것 같아. 그럼 니네가 아인슈타인의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알겠니? 설마 의심을 해야지. 아 진짜 정말 그럴까? 근데 지금 어때? 아 그런다고 하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네. 근데 진짜 그럴까? 공간이 휘어질 수 있나? 이게 얼마나 천재겠어. 공간이 쉰다는 걸 상상도 우리는 말이 안 되잖아. 공간이 휘어? 그럼 우리 공간이 어때? 반듯한 공간이야? 아니지.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이 공간도 뭐야? 휘어진 공간이야. 그 천재는 생각이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어.
자, 갑니다. 이제 증명. 얘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걸 모르니까 또 기본적인 지식을 모르니까 봐. 이제 빛의 굴절 잠깐 얘기하자. 우리 물리원에서 배운 거고 그래도 모르는 친구들 많아. 뭐야? 인간의 착시야. 인간의 착시. 인간의 착시를 알아야 여기서 설명이 돼. 내가 물리원 배울 때 이렇게 가르쳐 줬어. 우리 연아가 그때 카우스를 영접을 못해서 그렇게 생겼어. 여기야. 연아야.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서 있단 말이야. 아, 참, 너는 저기 물리원 어디서 배웠다 그랬잖아. 그래, 배웠지? 어디서 배운 거야? 이렇게 봐. 그러면 여기에 물고기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실제. 물고기 한 마리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물속이니까 빛이 어떻게 와? 여기서 물고기에서 나온 빛이 내가 물고기를 봤다? 내가 물고기를 봤다는 건 무슨 뜻이야? 물고기에서 나온 빛이 내 눈으로 빛이 들어온 거야.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요 빛이 여기서 이렇게 와서 법선 있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굴절돼서 여기서 나온 빛이 이렇게 와서 내 눈에 물고기가 보이는 거야. 저 하얀색 분필이 뭐가 돼야 돼? 물고기에서 나오는 빛의 진행 경로야. 알겠니? 근데 이 인간은 모든 빛이 직진한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물고기의 빛이 저렇게 진행되면 이 인간은 빛이 진행된다고 직진한다고 하니까 인간은 물고기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실제 물고기의 위치 어디? 여기. 됐니? 인간의 눈에 보이는 물고기의 위치 어디? 여기. 이렇게 배운 거 있지? 옛날에 우리 아지랭이도 배운 적이 있고 오아시스도 배운 적이 있어. 됐니? 오아시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내가 서 있어. 근데 여기에 물이 좀 있어가지고 어떤 빛이 물에서 반사돼서 내 눈에 이렇게 들어온 거야. 됐니? 물에서 반사빛이 내 눈에 들어온 거지. 어떤 뭔가 여기 있었는데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어떤 물체가 이렇게 해서 반사돼서 내 눈으로 쫙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근데 인간의 눈은 무슨 뜻이야? 빛이 직진했다고 느낀 거야. 그래서 인간의 눈은 이 빛이 쫙 직진해서 저 물체가 이 땅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인간의 눈의 대표적인 착시 현상인 거지. 모든 빛은 직진해 온다고. 이거 이해됐지? 그러면 무슨 얘기 할 건지 봐봐. 자, 봐. 여기에 지구야. 여기에 지구. 여기에 지구. 그러면 여기에 태양이야. 여기에 태양이야. 됐니? 그럼 여기에 조그마한 달이 하나 두자. 달. 그러면 지구, 달, 태양이 있다고. 물론 굉장히 지구로 크게 그리긴 했다마는. 그럼 이 상태가 무슨 상태야? 개기일식 상태야. 그럼 개기일식 상태니까 달이 태양을 가려서 태양이 어떻게 돼야 돼? 안 보일 때가 돼야 되겠지? 됐니? 그런데 여기에 별이 하나 있어. 좀 멀리 둬야 되는데 그냥 대충 둘게. 여기에 별이 하나 있어. 여기에 별이 하나 있는 거야. 이 별. 됐어요? 그러면 지구가 됐니? 태양이 저기 있을 때 이 지구 위치에서는 이 별, 태양 뒤에 있는 별은 볼 수 있어 없어? 죽어도 못 보이는 거지. 왜 그러겠어? 태양하고 같이 뜨고 같이 지겠지. 또는 별빛보다 태양빛이 월등히 밝으니까 못 보겠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경우에서 이 별을 볼 수가 없어. 관찰이 안 되겠지.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관찰이 된다. 이걸 실제로 보면 관찰이 된다니까? 이걸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 그래. 자, 간다. 이제 나 봐야 돼. 이해만 하면 된다니까. 내가 부럽긴 하지. 그러니까 못 보겠지? 괜찮아. 너도 뭐 키가 그 정도인데 생긴 게 좀 딸려도 키로 어떻게 커버 치울 수 있어. 잘 봐. 제가 별이지. 됐니? 우리 인싸 죽으려고 하는 이해가 그렇게 안 돼? 괜찮아. 별이지. 별은 뭐야? 스스로 빛나지. 그러니까 별빛 5개만 그리자. 별빛. 여기서 나가는 별빛.
여기서 나가는 별빛. 여기서 나가는 별빛. 여기서 나가는 별빛. 여기서 나가는 별빛이 있을 거 아니야. 됐니? 근데 이게 만약에 달이 없어서 됐니? 일식이 아니라 그러면 이 태양빛이 워낙에 밝으니까 이 별빛들은 보일 리가 없어. 보일 리가 없다고. 이 백이 훨씬 밝고 얘가 어두운 빛이니까. 근데 만약에 일식이 일어나서 이 달이 이 태양빛을 다 가리면, 지금 이 태양빛이 없다면 이 별빛들은 됐니? 저 지구에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봐. 왜 못 봐? 아, 빛이 직진해 가는데? 빛이 직진해 가야 되지? 알겠니? 그럼 이 빛은 직진해서 이렇게 갈 거고, 이 빛은 직진해서 이렇게 갈 거고, 이 빛은 직진해서 이렇게 갈 거고, 이 빛은 이렇게 직진하니까 지구 쪽으로 절대로 별빛이 올 리가 없지? 그러니까 못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일식 때 이별이 관측이 돼. 미치는 거야. 이별이 관측이 된다니까? 왜 관측이 되냐? 이제 잘 봐. 이별이 이렇게 직진하던 놈이 빛이 여기서 휘어서 지구로 와. 이별이 이렇게 가야 될 놈이 휘어서 지구로 오고, 이별이 이렇게 가야 될 별빛이 와서 지구로 오고, 이별이 이렇게 가야 될 빛이 와서 지구로 온다니까? 그래서 잘 봐야지.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 모든 빛은 어떻게 보인다고? 직진해 보이겠지.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요 별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측정하면 이 별이 여기에도 있고, 이 별이 여기에도 있고, 이 별이 여기에도 있고, 이 별이 여기에도 있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걸 사진을 탁 찍으면 이 중심에 누가 있고, 일식이 된 태양이 있고, 일식된 태양이 있고, 일식된 태양이 있고, 태양 중심에 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마치 십자가 모양으로 별 하나가 관측이 돼. 저걸 아인슈타인이 십자가라 그래. 근데 저게 왜 관측이 되냐고. 오던 별빛이 뭐였어? 휘어졌기 때문이지. 그럼 저 별빛은 왜 휘어졌냐고. 그게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거지. 바로 뭐야? 태양은 질량이 매우 크고 이 공간을 잘 봐 이제 됐니? 휘게 만들어서 이 공간이 마치 볼록 렌즈처럼 휘어진 거라고. 우리가 렌즈 할 때 볼록 렌즈는 빛을 중심으로 모은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공간을 휘게 만들어서 마치 볼록 렌즈처럼 휘어져서 얘가 오던 빛이 이게 휘어진 거야. 됐니? 이런 현상을 우리 뭐라 그래?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력 렌즈 효과가 일어나려면 그 질량이 매우 큰 놈이 그 공간을 확 뭐 해버린 거야. 휘어게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아인슈타인의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는데 어때? 관측이 되네? 아인슈타인 말이 맞은 거야 틀린 거야. 그래서 맞은 거요. 알겠니? 이야, 아인슈타인 말이 맞잖아. 그래서 지금 어때? 우주 공간은 중력에서 휘어지는 거야. 됐니? 이해 못하겠으면 현상이라도 외우는 거야. 이거 뭐란다고?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하는 거야. 이걸 뭐란다고? 시공간의 휨이라고 하는 거야. 공간이 휘어졌다는 건 뭐가 돼야 돼? 질량이 매우 큰 물질은 공간을 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해됐니? 이건 시험 문제로 나오면 어떨 것 같아? 겁나 쉬운 거야. 알겠어? 그래서 보통 애들이 이해 못하면 뭐 해버려? 그냥 암기해서 풀어버리잖아. 나는 그걸 요구하진 않고 이해해보자는 거지, 너희들이. 아는 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증명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야. 모든 무슨 물리학이라 그랬어? 이게 무슨 물리학이라 했어? 사고 물리학이야. 그냥 생각인 거야. 아인슈타인의 생각인 거야. 근데 이게 생각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증명되고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뭐 지금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선생님 봐라. 이제 뭐 똑같은 거야. 아인슈타인의 원이나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나 똑같은 거야. 이게 만약에 지구, 달, 태양, 별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이건 십자가로 안 보이고 어떻게 보이겠어? 원으로 보여, 원으로. 그러니 이게 완전히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빛이 4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서 다 있을 거 아니야, 다. 알겠니? 근데 이게 직선이 완전한 직선이 아니라 약간 삐딱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오는 각도하고 여기서 오는 각도가 달라지지? 그럴 때는 십자가로 보이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원이나 와인슈타인의 십자가는 같은 말이야. 뭐 신경 안 써도 돼. 알겠어요? 내 말 이해가냐? 오케이. 그래서 와,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하, 첫 번째 이제 다 됐어. 됐니? 사고 물리학은 생각만 들으면 돼. 가우스 말 듣고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기까지만 하면 돼. 너는 우와, 얘 나도 이게 아인슈타인이야. 내가 이걸 강의했는데 니네가 다 알아들으면 내가 얼마나 천재겠어. 알겠니? 아인슈타인이 수십 년에 걸쳤던 걸 난 1시간 반 만에 너희들 다 이해시켰어. 그럼 니네가 천재야, 내가 천재야. 내가 얼마나 천재겠어. 나 이런 사람이야. 알겠니? 자, 바쁘니까 헛소리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건 뭐였던 거야? 잘 봐. 첫 번째 등가원리만 시험에 나와. 등가원리 뭐야? 관성력 시험에 나와. 관성력은 아까 통과했고, 등가원리 뭐야? 중력과 관성력은 구별할 수가 없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빛은 중력에서 휘는 거야, 관성력에서 휘는 거야? 그래서 중력에서 휘는 거야, 관성력에서 휘는 거야? 몰라. 하지만 분명히 중력에서 휘어지는 거야. 근데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어때? 중력에서 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빛은 직진하는데 휘어졌어? 공간이 휘어진 거야. 됐니? 그래서 질량이 매우 큰 물체가 있으면 어떻다는 거야? 공간을 휘게 하는구나. 그래서 공간의 힘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뭐야? 시공간의 휘어짐. 됐니? 얘가 뭐야 되는 거야? 얘가 지금 어때? 요거는 아까 물고기하고 똑같은 거야. 됐니? 얘는 아까 물고기, 실제 위치는 여기인데, 아까 물고기 할 때 넘어가 버렸는데, 됐니? 얘가 어때? 휘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 눈에는 어디에 보이는 거야?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 만약에 이 빛이 휘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 관측되지 않았겠지. 알겠니? 그럼 이 빛이 진행 경로를 휘인 건 누구 때문이야? 이 태양이 뭐 한 거야? 이 공간을 휘었기 때문이겠지. 이거나 똑같은 얘기지. 여기는 아인슈타인 원이라고 나와 있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원이란 말이야. 그럼 원이 되려면 어떻게 돼? 아까 지구, 달, 태양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되는 거야.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나와 있는 책은 그냥 지구, 달, 태양, 별이 약간 각도가 비틀어져 있으면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나올 것이고, 같은 말이겠죠? 지금 방금 내가 얘를 설명해 준 거야. 이렇게. 됐니?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됐니? 얘가 지금 뭐야? 반듯한 데가 뭐죠? 일직선상에 있어서 얘는 지금 뭐라 그래? 됐니? 여러 개로 보이지? 얘는 십자가인가 봅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이 별의 이름은 퀘이사인데 그건 중요치 않아. 됐어요? 얘가 뭐가 돼야 돼? 질량이 매우 큰 퀘이사 성운이야, 성운.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큰 거야. 알겠니? 그럼 이 별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휘어져서 내 눈에 이 별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여러 군데. 중력 렌즈 효과야. 이 중력 렌즈 효과가 어마무시하게 질량이 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바로 뭐야? 블랙홀이야, 블랙홀. 그래서 블랙홀은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공간이 너무 많이 휘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 공간을 지나가는 별빛이 그 공간으로 빨려 들어간 거지. 빨려 들어가서 못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태양 질량의 3배에서 4배가 넘는 수축에서 붕괴되면 블랙홀이 된다. 태양 질량의 3배, 4배인지는 아직은 뭐 그렇대. 질량이 매우 크다고.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이제 계속한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이 휘면 어떻게 돼?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중력 영향으로 시공간이 휘어지겠지. 그럼 시공간이 흐르면 시간도 어떻게 돼? 느리게 가는 거야. 즉, 잘 봐야 돼, 여기서. 중력에 의해서 어떻다고? 시간도 느리게 가는 거야. 시간도. 왜 그러겠어? 시간도 기준이 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빛으로 재기 때문인 거야. 됐니?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간 거리가 어떻다는 거야? 다르게 측정되는 거야. 직선 거리를 가느냐, 곡선 거리를 가느냐에 따라서 같은 시간 동안에 간 거리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알라고 하면 너무 복잡해. 그냥
시간도 중력을 받아. 됐니? 그걸 나중엔 증명도 해. 나중에 가면, 대학교 가면 우리는 이것까지 증명까지는 우리는 하진 않더라도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아, 공간이 휘어진 곳에서는 시간도 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시공간이라고 붙여서 읽는 거야. 시공간의 휘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그러니까 시간이 어때? 중력을 받는 곳에서 훨씬 더 어때? 느리게 가는 거야. 느리게 가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이게 진짜요라고 증명되는 건지 이제 묻는 거지. 바로 뭐야? 지구의 철수. 됐니? 우주의 영희, 무중력 영희. 됐니? 철수의 시간과 영희의 시간이 달라. 됐니? 지구의 중력장에 있고 영희는 지구의 중력장 밖에 있으면 얘는 중력을 세게 받지, 얘는 중력을 안 받는 건 아니겠지만 약하게 받겠지. 됐니?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중력이 세면 어떻게 돼?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재는 시간과 인공위성에서 재는 시간이 서로 다른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나의 위치를 지금 뭐가 잡아줘? 됐니? 나의 위치를 자동차에 GPS 위성에서 나의 위치를 찾는 거야. 됐니? 그런데 문제는 나의 시간과 얘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나의 시계와 영희의 시계가 어때? 시간이 다르게 측정되는 거야. 기준이 다르니까. 내 말 이해됐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1900년대만 해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때? 우주도 왔다 갔다 하고 있겠지. 그럼 서로 다른 중력장을 다니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시계로 측정해도 서로 다른 중력장에서 시간이 다르게 측정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표면과 저기 우주 사이에는 뭐 3 마이크로미터 정도? 시간 세크 정도 차이나. 3 마이크로 속도니까 0.0006승이니까 0.000003초 정도의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나지만 그게 빛의 속도로 재면 거리의 오차가 5m에서 한 10m 정도 난대. 그래서 여기서 GPS를 쏴주면 됐니? 여기 위성에서 위치, 나의 위치를 측정한 값과 실제 나의 위치는 5m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는 거지. 왜? GPS가 나를 길 안내를 하잖아, 지금. 됐니? 3m 앞에서 뭐 10m 앞에서 좌회전 하세요. 10m 갔는데 실제는 15m 가야 되잖아. 사고나, 이씨.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에 의해서 뭐야? GPS에서 시간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GPS 위성은 시간 보정기가 다 달려 있어야 되는 거라고. 누구에 의해서 그래? 아인슈타인 말이 맞아 틀려서 겁나 맞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어때야 돼? 생활 속에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이 들어와 있는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됐죠? 그러면 잘 봐. 뉴턴의 물리학은 틀린 거야? 봐봐. 뉴턴은 어차피 뭐야? 이 빛의 속도로 이 거리를 나누면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측정되겠지? 그럼 이 새끼하고 시간이 다를 리가 없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시간이 다르다 그랬지? 그럼 뉴턴의 물리학은 틀린 거야? 다른 거야. 이제 이런 건 물리학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물리학하고 뉴턴의 물리학의 차이점은 뭐 있어야 돼? 그렇지. 우리가 생활 공간, 생활 속도, 소규모의 생활 공간과 생활 속도 내에서는 누구께 맞는 거야? 뉴턴의 물리학이 맞는 거야. 근데 규모가 우주 공간, 빛의 속도에 근사해. 알겠니?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나 빛의 속도에 근사할 때는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이 맞는 거고.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서 골라서 쓰는 거지. 니께 맞고 니 건 틀리다, 니 건 틀리고 니 건 맞다. 그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사고력이 넓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 논쟁하지 않는 거야. 항상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 공부를 못하는 새끼들이나 어때? 논쟁하는 거야. 이게 맞다. 이건 틀리다. 지구상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맞고 틀린 건 없는 거야. 어쩔 땐 얘가 맞고 어쩔 땐 얘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특수상대성 이론은 되게 재밌는 거 배울 때 이런 거지. 됐니? 얘가 북극성인 거야. 근데 여기가 지구야. 그럼 북극성에서 지구까지 빛의 속도로 뉴턴의 물리학으로 오면 400년 걸려. 400년. 400년의 시간에 거쳐서 북극성에 있는 빛이 지구에 오는 거야. 근데 뉴턴의 물리학으로 보면 어떻게 해? 여기서 여기 오는데 순간 오는 거야.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400년의 물리적 시간이 있지만 빛의 속도로 간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뉴턴의 물리학에 의하면 얘하고 거리는 400년간의 거리 차이가 있겠지만 아인슈타인은 그냥 점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누가 맞는 거야? 맞긴 누가 맞춰? 뉴턴 말로 말하면 뉴턴이 맞는 거고 아인슈타인 말로 하면 아인슈타인은 맞는 거지. 그럼 내가 빛의 속도로 다닐 때는 아인슈타인의 속도로 다니는 거고 내가 자동차로 다닐 때는 뉴턴의 속도로 맞는 거고.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그걸 우리는 사고의 편협성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논쟁하는 건 정말 멍청한 새끼들인 거야. 알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야. 계속 갑니다. 다 됐어 이제. 됐어요. 됐니? 지금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갔으면 한다. 규모가 이제 다 됐어. 이제 두 개만 하면 돼. 두 개만 하면 되는데 다 못하겠네. 이런. 그래서 중력 받으면 뭐야? 이제 시간 느리게 간다. 그러니까 시간도 뭐에 받아? 중력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중력이 무한대로 큰 거 어디야? 블랙홀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됐니? 블랙홀로 빨려가면 안 늙는 거예요. 중력이 겁나 크겠지? 중력이 겁나 크겠지? 시간도 뭐야? 매우 느리게 가겠지? 안 늙어. 알겠니? 그런 걸 모티브로 해서 우리가 영화도 만들고 그러잖아. 너네 아주 옛날 드라마인데 별에서 온 그댄가? 그런 드라마 있었다고. 알아? 쌤 친구인데 김수현이라고. 그다음에 천송이라는 여배우가 천송이 전지현이었나? 알아? 전지현 알아? 너네도 알아? 내 친구야 나랑 친해. 됐니? 근데 거기서 보면 그 뭐지? 그 아무튼 김수현이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어디서 와? 저 블랙홀 타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가 몇백 년을 지구에 살아도 애가 안 늙었어.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새끼들 왜 이렇게 안 늙어 이씨 그러는데 어때? 우주를 공부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야. 알겠니? 그리고 거기 나오면 뭐 나와? 블랙홀도 나오고 화이트홀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야. 나중에 되게 재밌는 거 많이 배워. 지금 뭐야? 얘가 빨려 들어가겠지. 모든 걸 빨려 들어가면 거기서 막히잖아. 모든 게 빨려 들어가? 환장하겠네. 모든 게 빨려 들어간다고? 근데 뭔가 빨려 들어가려면 그 어딘가 출구가 있어야 되겠지? 입구, 출구. 빨려 들어가는 곳을 뭐라 그래? 블랙홀. 그럼 어딘가 우리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나오는 곳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어딘가 나오는 곳이 있어야 되겠지? 화이트홀. 그래서 우주도 분명히 뭔가 어? 있을 거야. 그거 빨리 찾아. 알겠니? 찾아. 알겠어? 찾으면 꼭 나랑 얘기를 해줘야 돼. 혼자 가서 또 제가 화이트홀을 발견했습니다. 화이트홀은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제가 죽여버린다. 알겠니? 내가 얘기했지. 언제 스티븐 호킹. 알겠어? 누가? 알겠어? 됐니? 자, 마지막입니다. 진짜야. 이제 마지막이야. 진짜야.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해.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난 거야. 진짜 2015년인가? 안 써있나? 안 써있나? 2015년일 건데. 여기 써있네. 2015년에. 라이고 과학협력단에서 블랙홀이 융합될 때 발생한 중력파를 최초로 확인하는 데 성공하였다. 블랙홀이 합쳐 중력파. 자, 봐. 어려운 말이야. 중력파라는 거. 자, 봐.
나봐. 아주 어렵게 생각하면 졸라 어려운 거야. 자, 간다. 아까 뭐 있어? 우리가 내 귀퉁이에서 이불보에 있지. 됐어? 거기다 뭘 올려놨어? 볼링공 올려놨지. 됐니? 볼링공 올려놨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내가 그 볼링공을 순간적으로 확 치워버릴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불보가 축 쳐졌다가 순간적으로 이불보가 어떻게 해야 돼? 올라오겠지. 올라오면서 이불보가 어떻게 돼야 돼? 그냥 튕기면서 올라오겠지. 지가 반타고 올라오겠어? 이불보가 어떻게 돼? 퉁퉁 튕기겠지. 됐니? 그 공간이 어떻게 돼? 그 튕김이 공간으로 퍼져나가겠지. 이불보의 충돌이 공간으로 퍼져나가겠지. 됐어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래? 파동. 입자의 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걸 파동. 알겠니? 잘 봐. 여기서 말하는 블랙홀에서 저건 잘 봐. 두 개의 블랙홀이 있었어. 알겠니? 그러면 두 개의 블랙홀이 점점 가까워지다가 두 개의 블랙홀이 어떻게 돼야 돼? 합쳐진 거야. 그럼 합쳐졌다고 하면 너희들이 이해 안 되겠지? 그냥 두 개의 블랙홀이 왔다가 충돌을 해서 블랙홀이 사라진 거야. 그럼 블랙홀이 사라지면 어마무시한 질량이 있다가 사라진 거지. 그러면 그 공간을 엄청나게 누르고 있었던 것들이 순간 사라진 거야. 물론 말은 안 되지만 이해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 그 공간이 어떻게 돼? 깊게 있던 게 튕겨서 올라와야 되겠지. 그 충격파가 공간으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알겠니? 그 튕겨져 올라온 그 파동이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애를 중력파라고 하는 거야. 중력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됐니? 그렇다면 언젠가 이런 중력파가 발생할 것이다. 우리는 왜 중력파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네 통합과학 수준으로만 설명해 줄게. 우리 통합과학 배울 때 별은 뭐 된다 그랬어? 폭발한다 그랬잖아. 별은 폭발한다고. 그러면 질량이 매우 큰 별이 있다가 그 별이 폭발하지. 그러면 그 공간을 누르고 있던 어마무시하게 큰 질량을 가진 새끼가 폭발하면 그 잔해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거지. 그거 말고 잔해가 퍼져나갔으니까 그 질량을 누르고 있었던 힘이 사라진 거지. 그럼 그 공간이 다시 제자리로 복구해야 되겠지. 그래, 그 공간, 그 파동이 공간으로 퍼져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그 중력파를 측정할 수 있다면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의 힘은 증명될 거잖아.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나사의 내 친구들이 맨날 뭐 하고 있었어? 우주를 관찰하고 우주에서 그 파동 실험 장치로 우주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던 거야. 언젠가 이런 중력파가 올 거라고. 언젠가 그 중력파가 지구를 지나갈 거라고. 그러다가 2015년에 과학협력단에서 측정하는 데 성공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중력파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어. 무슨 뜻이야 그러면? 이 질량이 매우 큰 놈은 우주 공간을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쉬게 하고 있다는 거지. 엄청난 발견이었어. 내 말 오늘 이 모든 이론이 전부 다 뭐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인 거야. 됐습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문제는 어렵게 낼 수가 없어. 모든 문제는 어렵게 낼 수가 없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허블 만환경에서 측정된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네. 그럼 가운데 있는 새끼가 뭐가 돼야 돼? 중심 태양 같은 새끼가 될 거고 이 별 네 마리가 어떻게 돼야 돼? 그 별 뒤에 있는 별이겠지. 별 뒤에 있는? 아무튼 태양 뒤에 있는 별이겠지. 이런 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풀이를 설명하자면 너무 쉬운 거야. 아까 한 거지? 문제풀이. 빨라졌어? 위쪽으로 힘받아서 아래쪽으로 관성입니다. 느려졌어? 위쪽인데 느려졌으니까 아래쪽으로 뭐야? 힘받아서 위쪽으로 관성입니다. 이런 건 굉장히 쉬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이니까 쉽단 말이야. 문제 푸는 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이게 뭐 하겠어? 그러니까 이 새끼는 지금 중력 받아서 떨어지는 거야? 관성력 받아 떨어지는 거야? 등가 원리를 설명하는 나 봐. 끝낼래. 그랬더니 이 공이 떨어진 거니까 지구야. 아, 그럼 이 새끼가 뭐라는 거야? 중력 받아 떨어졌나 하겠지. 근데 얘가 위쪽으로 가속도 운동하니까 관성력 쪽이야. 아래쪽이겠지. 됐니? 그럼 얘는 관성력 때문에 떨어지겠지. 근데 이 우주선이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철수라면 철수는 얘가 중력 받아 떨어진 거야? 관성력 받아 떨어진 거야.
철수는 모른다.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지금 우주선 밖에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너무 쉬운 내용이지. 내가 너희들한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너무 쉬운 거야. 됐니?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됐니? 이런 거. 에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야? 됐어요? 아씨, 관성질량하고 반성 못했네. 하나는 못해. 됐니? 뭐야? 얘가 공간을 쉬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 멀리 있는 새끼는 거의 힘의 영향을 안 받아 직진하지. 근데 가까이 이 근처를 지나는 게 가까이 휘어진 거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공간이 많이 휘어지는 거지. 공간이 천체에 가까울수록 공간이 많이 휘어졌겠지.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휘어지는 현상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한 거지. 됐니? 아인슈타인의 십자가. 너무나 쉽지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감사 땡큐란 말이야. 됐어요? 에헤이. 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이제? 알겠죠? 일반 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이렇구나까지만 하면 돼. 여기서 디테일하게 왜 그럴까? 왜 안 그럴 수도 있잖아. 이딴 소리 안 돼. 지금 이건 전부 다 뭐야? 증명된 사실인 거야. 알겠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야.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니까 일반 상대성 법칙은 아직은 안 됐지만.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시간에 조금만 더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